월급이 0원이어도 예금처럼 든든한 돈줄을 스스로 만든다면 예순의 첫 1억의 현금을 눈앞에 둘 수 있습니다. 비결은 대단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먼저 현금 엔진을 세우고 그 다음 소득 엔진과 성장 엔진을 얹은 뒤 정해둔 규칙대로 리밸런싱하는 것. 오늘은 왜 현금 엔진이 필요한지, 세 가지 엔진을 어떻게 나눠 설계하는지, 리밸런싱을 어떻게 자동화하는지, 마지막으로 예순의 현금 1억을 유지하는 수석까지 실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운경제연구소입니다. 이 채널은 감으로 버티는 노후를 규칙으로 굴리는 노후로 바꾸는 곳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생활비를 몇 년치나 앞에 쌓아둘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떤 순서로 보충할지 스스로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작 전에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에서 드릴 자동 보충 스프레드시트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의 목표 월 생활비를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나는 월 350만 원, 현금 엔진 목표는 24개월. 여러분의 목표가 오늘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수익률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같은 20% 하락이라도 은퇴 초기에 맞으면 이후 평생의 인출 여력이 훅 깎입니다. 이걸 시퀀스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벤거가 여러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준 핵심도 같았습니다. 첫 5년 수익이 나쁘면 같은 평균 수익이라도 자산 고갈 확률이 급증하고, 반대로 초기 5년이 안정적이면 평균 수익이 조금 낮아도 오래 버틴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버느냐보다 언제 꺼내 쓰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현실로 내려오면 더 분명해집니다. 월급이 끊긴 첫 해에 시장이 흔들릴 때 생활비를 만들기 위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 떨어진 가격에 강제로 매도의 복구 속도를 스스로 늦춥니다. 둘, 팔아버린 만큼 배당과 이자 같은 자동 현금 흐름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방어력까지 떨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장치가 현금 엔진입니다. 생활비 2년에서 3년치 정도의 안전자산을 따로 떼어두고 시장이 나쁠 땐 그 통장에서만 꺼내 쓰는 방식이죠. 모닝스타의 크리스틴 덴츠가 버킷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으로 제안해 대중화된 방법입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당장 쓰는 돈은 현금 버킷, 다음 차례 돈은 이자와 배당이 나오는 소득 버킷, 마지막은 성장 버킷. 하락장에는 앞쪽 버킷으로만 버티고 회복장에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그럼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더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 답은 적정선까지만입니다. 현금은 변동성 방패 역할은 탁월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에 잠식됩니다. 벤거가 동적 지출 연구에서 제시한 원칙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락기에는 생활비 인상을 보류하거나 축소하고, 회복기에는 정상화는 가드레일을 걸면 과도한 현금 보유 없이도 지속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금 엔진은 올캐시가 아니라 완충제입니다. 완충제로서 충분해야 하고 동시에 성장의 엔진을 질식시키지 않을 만큼만 유지해야 합니다.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은퇴자는 월급이라는 자동 보급선이 끊긴 상태라 장이 흔들리면 공포가 훨씬 빠르게 자산 대분을 무너뜨립니다. 현금 엔진은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첫째, 앞으로 X개월은 아무것도 팔지 않아도 산다라는 명확한 시간표. 둘째, 규칙. 시장이 오르면 성장 버킷에서 이익을 일부 쉬어내 현금 엔진을 보충하고, 시장이 떨어지면 소득 버킷의 이자 배당 만기로 버티며 주식은 손대지 않는 규칙. 벤거가 권한 캘린더 플러스 밴드 리밸런싱과 맞물리면 이 규칙은 감정 대신 절차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숫자, 감각을 하나만 잡고 갑니다. 많은 글로벌 리서치가 장기 지속을 전제로 한 초기 인출률을 대략 연 3%대 후반에서 4% 안팎으로 봅니다. 모닝스타의 최근 업데이트도 비슷한 범위를 제시했죠. 만약 연 4%를 쓰겠다고 정했다면 현금 엔진 2년분은 총자산의 약 8%에 해당합니다. 5억 원이라면 대략 4천만 원, 1억 원이면 약 800만 원. 물론 가게마다 변동성이 다르니 장기 요양 같은 잠재 지출이 크다면 3년분까지 넉넉히 잡는 편이 낫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집은 몇 년치가 마음이 놓이는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 자산 대분을 거꾸로 채우는 순서입니다. 현금 엔진이 있어야만 가능한 전략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적 지출입니다. 전년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면 그의 생활비 인상을 멈추거나 아주 조금만 올리는 방식입니다. 현금 엔진 없이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하는데 어디서 가져오죠? 반대로 현금 엔진이 있으면 올해는 인상 보류, 대신 현금 버킷에서 충당이라는 시행이 쉬워집니다. 이 작은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잔고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밴과 넥테스트에서도 가드레일을 적용한 가구가 같은 평균 수익에서도 더 오래 버티는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정리하면 현금 엔진은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다룹니다. 시퀀스 리스크를 낮추고 인출 규율을 만들어주며 심리적 공황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뒤에는 이자와 배당이 꾸준히 떨어지는 소득 엔진, 그 뒤에는 물가를 이길 성장을 책임지는 성장 엔진이 대기합니다. 이번에는 이 세 엔진을 실제로 어떻게 나누고 어떤 자산으로 채울지, 그리고 생활비 캘린더와 연결하는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이제 설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핵심은 생활비를 당장 책임지는 통장, 다음 차례 현금을 만들어낼 통장, 멀리서 자산을 키우는 통장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강조하던 목적이 다른 자산을 한 바구니에 섞어 두면 하락기에 무엇을 팔아야 하는지 판단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역할을 쪼개면 매도와 인출의 순서가 자동으로 정리되고 시퀀스 리스크를 기술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엔진을 현금 엔진, 소득 엔진, 성장 엔진이라고 부르습니다. 먼저 현금 엔진입니다. 이 통장은 은퇴자의 수면제를 대신합니다. 생활비 2년에서 3년분을 모아두고 시장이 흔들릴 때는 여기서만 꺼냈습니다. 예금과 보통예금, 수시입 출식 통장, 머니마켓 펀드, 단기 국채 같은 초단기 안전자산이 재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장의 목적이 수익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통장은 오르내림을 보지 않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나가고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이나 이자는 들어오자마자 다시 채워넣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400만 원이라면 이 통장 목표액은 대략 9천에서 1억 2천만 원 구간이 됩니다. 이 범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 상승장에는 뒤쪽 엔진에서 보충하고 하락장에는 줄어드는 속도를 관리합니다. 보험금, 세금 환급, 상여처럼 일회성 유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 통장부터 채워 평온의 기간을 늘려주세요. 다음은 소득 엔진입니다. 이 통장은 시간을 버는 동안 현금을 계속 만들어 내는 발전기입니다. 우량회사채와 국공채, 물가연동채, 투자등급 신용채, 안정적 배당을 주는 주식형 상당기수 펀드, 리츠와 인컴 혼합형이 주재료가 됩니다. 소득 엔진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분배와 쿠폰이 정기적으로 나오도록 구성해 현금 흐름 캘린더를 만들 것. 둘, 하락기에는 이 통장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 만기 자금을 현금 엔진으로 우선 보내 생활비를 뒷받침할 것. 예를 들어 분기 분배형 ETF와 월 분배형 ETF를 섞어 달마다 현금을 떨어지게 하면 주가가 흔들려도 인출의 긴장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소득 엔진은 변동성도 손실 규모도 성장 엔진보다 작아야 합니다. 채권과 인컴, ETF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총 포트폴리오의 출렁임을 억제하고 분배금이 끊기지 않도록 전략을 분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물가연동채를 일부 넣어두면 생활비의 실질 구매력을 방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이 성장 엔진입니다. 이 통장은 장기적으로 물가를 이기고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역할을 맡습니다. 국내외 주식형 지수 ETF 같은 광범위 분산 자산이 중심입니다. 성장 엔진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하락기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회복기에 이익이 쌓이면 정기 리밸런싱을 통해 일부를 소득 엔진과 현금 엔진으로 옮겨 적정선을 유지합니다. 이 통장은 은퇴자의 인내심을 가장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통장이 전체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현금과 소득으로 버티는 동안 성장 엔진이 다시 올라와야 버킷을 보충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다음 사이클을 또 통과할 체력을 얻습니다. 배치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 단계는 생활비를 기준으로 목표액을 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월 지출을 계절비용까지 포함해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이 금액의 2년에서 3년치를 현금 엔진 목표로 못 박습니다. 둘째 단계는 소득 엔진의 월별 현금 캘린더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분기 분배형만 있으면 특정 달에 빈칸이 생기므로 월 분배형과 분기 분배형을 섞어 12달 모두에 현금이 찍히게 만듭니다. 배당과 이자가 들어오는 달에는 현금 엔진을 다시 상단으로 채우고 남는 금액은 다음 달 생활비로 예약합니다. 셋째 단계는 성장 엔진의 비중을 정하는 일입니다. 인출률이 낮고 공적연금 비중이 높다면 성장 엔진을 더 두껍게 가져갈 수 있고 반대로 인출률이 높고 변동성이 약하다면 소득 엔진을 더 키워 안정성을 우선합니다. 많은 가구가 초기에 현금 20, 소득 40, 성장 40 같은 균형으로 시작한 다음 경험을 쌓으며 미세 조정합니다. 은퇴 전후의 과도기에는 시간표를 한 번 더 쪼개면 좋습니다. 퇴직 전 3년은 훈련 구간입니다.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자동이체로 현금 엔진에 적립하며 생활비 2년치를 먼저 채우고 동시에 소득 엔진에서 월별 분배 흐름을 시험 운용합니다. 이 구간에서 생활비 빈칸을 실제로 채워보면서 룰을 몸에 익히면
진짜 은퇴 첫 해의 긴장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 직전에는 성장 엔진 안에서도 너무 공격적인 자산은 줄이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범위 지수형으로 정리해 초기 충격을 낮춥니다. 공적연금 개시 시점과 퇴직연금 개시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그 전까지 현금 엔진을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도 숫자로 확인합니다. 세금과 비용도 조용히 성과를 갉아먹는 요소입니다. 소득 엔진의 분배는 세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고 채권형과 배당형, 국내와 해외의 세율 차이를 감안해 순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합니다. 비용과 스프레드가 높은 상품은 장기 유지에 불리하므로 간단하고 투명한 지수형을 우선으로 두는 편이 실전에서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계산을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달력과 잔액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아닌 삶에서는 달력의 빈칸이 곧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월별 현금 도착일과 인출일을 고정해 두고 분기마다 잔액을 점검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전략의 절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의 리듬을 미리 정해두면 돌발 상황에서 판단이 빨라집니다. 시장이 크게 빠지는 해에는 생활비 인상을 쉬고 자동차 교체나 해외여행 같은 일시 지출은 유예합니다. 반대로 수익이 좋은 해에는 성장 엔진의 초과분을 소득 엔진으로 내려보내고 현금 엔진을 상단까지 충전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하면 포트폴리오의 성적이 어떻든 생활의 박자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이 반복 절차, 리밸런싱 규칙과 보충 순서를 더 촘촘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개 엔진을 실제로 굴리는 운전 매뉴얼을 만듭니다. 핵심은 수익을 높이는 묘수가 아니라 하락장에서의 실수를 줄이는 절차입니다. 많은 연구가 같은 결론을 냅니다. 리밸런싱의 1차 목적은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위험의 일관성 유지이고 일정 점검과 임계값을 함께 쓰는 단순한 규칙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낮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금 엔진을 정기적으로 보충해두면 시퀀스 리스크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축으로 규칙을 세우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 점검 주기와 임계값입니다. 연 한 번 날짜를 정해 무조건 점검합니다. 명절 전주든 생일 주간이든 잊지 않을 날을 캘린더에 박아 넣습니다. 그날에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목표 비중과 실제 비중의 차이, 현금 엔진 잔액이 생활비 몇 개월분인지, 그리고 다음 12달의 현금 캘린더에 빈칸이 있는지. 점검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임계값을 같이 둡니다. 각 엔진의 실제 비중이 목표에서 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자동으로 보정한다. 혹은 상대편 차가 4분의 1 이상이면 반드시 보정한다 같은 룰입니다.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 생각의 여지를 줄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둘까라고 고민하는 순간 시장 뉴스가 규칙을 이깁니다. 정해둔 임계값이 넘어가면 기계처럼 시행합니다. 둘째 축은 보충의 순서입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의 동선은 달라야 합니다. 상승장에는 성장 엔진에서 이익이 쌓입니다. 이때는 성장 엔진의 비중이 목표 상단을 넘는 순간 초과분을 소득 엔진으로 내려보내고 다시 현금 엔진을 상단까지 채웁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비 2년 내지 3년분을 항상 눈앞에 두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하락장에는 성장 엔진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소득 엔진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 만기 상환금으로 현금 엔진을 메우고 부족하면 소득 엔진 내에서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은 자산부터 일부 잘라 보충합니다. 하락장에 성장 엔진을 팔면 손실을 확정하고 회복의 발판을 파괴합니다. 이 회피가 바로 버킷 접근의 존재 이유입니다. 셋째 축은 지출의 가드레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리밸런싱 규칙도 지출이 고정이면 힘을 잃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실질 가치가 전년 대비 줄어든 해에는 그의 생활비 인상을 쉬거나 낮춥니다. 여행이나 차량 교체 같은 일시 지출은 미룹니다. 반대로 포트폴리오가 크게 불어난 해에는 생활비를 조금 올려도 됩니다. 의외로 이 작은 조정이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초기에 크게 빠지는 몇 해만 잘 넘기면 뒤에 아주 긴 시간은 자산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해야 지켜집니다. 마이너스인 해에는 올리지 않는다. 플러스가 크면 조금 올린다. 이 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실행 단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현금 엔진의 상단과 하단을 수치로 정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420만 원이면 하단은 12달치인 약 5천만 원, 상단은 24달치인 약 1억 원으로 정합니다. 점검일에 잔액이 하단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무조건 보충 동작을 걸고 상단을 넘으면 남는 금액을 소득 엔진으로 넘겨 다시 자라게 합니다. 이 상단과 하단이 리밸런싱의 기준선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세전이 아니라 세후 기준으로 이동량을 잡는 것입니다. 소득 엔진의 분배금과 채권 만기 유입은 세금을 떼고 난 실제 숫자로 잡아야 생활비와 딱 맞습니다. 배당과 이자의 과세가 붙는 방식, 국내와 해외 자산의 세율 차이,
계좌 유형에 따른 과세 시점을 점검해 매달 순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달력에 적어둡니다. 분배가 몰리는 달이 있고 텅 비는 달이 있습니다. 비는 달에는 현금 엔진이 자동으로 보충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매도 우선순위입니다. 하락장에서 현금 엔진을 보충해야 하는데 소득 엔진의 유입만으로 모자라면 무엇부터 자를까요? 원칙은 손실이 덜 난 것부터, 그리고 비용과 세금이 덜 드는 것부터입니다. 같은 자산군이라면 수수료가 높은 펀드보다 낮은 지수형을 남기고 환차손이 크게 난 해외 자산은 조금 더 늦춥니다. 장기적으로 유지할 코어를 남기고 부가적인 이송 전략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적어두면 급한 상황에서 판단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번째는 리밸런싱의 재원입니다. 가능하면 매도로 비중을 조정하기 전에 유입되는 현금으로 먼저 비중을 맞춥니다. 배당과 이자, 만기 상환금, 정기납입액을 활용하면 매도 횟수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할 때만 필요한 만큼만 매도합니다. 점검일에 과잉 교정을 하지 않도록 금액을 쪼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시에 큰 금액을 옮기면 다음 달에 다시 되돌려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통화와 금리 같은 외부 변수입니다. 해외 자산 비중이 많다면 환율이 급변할 때 성급한 교체를 피합니다. 환율은 주가보다 더 고집스러운 사이클을 보이기 때문에 환차손을 확정하는 매도는 최소화합니다. 채권은 만기 구간을 나눠두면 금리 급등에도 전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기와 중기, 물가 연동을 섞어 쿠폰 흐름과 만기 스케줄을 계단처럼 만들어두는 식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외 상황 매뉴얼입니다. 큰 수술, 자녀 지원, 상속 정리 같은 일회성 지출은 생활비와 분리해 프로젝트로 다룹니다. 프로젝트가 생기면 현금 엔진의 상단을 잠시 낮추고 소득 엔진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자금을 옮기는 플랜을 세웁니다. 가능하면 성장 엔진은 그대로 둡니다. 예외를 미리 문장으로 적어두세요. 성장 엔진은 위기에서도 손대지 않는다. 프로젝트는 소득 엔진으로 처리한다. 문자 두 줄이 위기의 순간에 판단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은 기록입니다. 점검일의 포트폴리오 비중, 현금 엔진 잔액, 다음 12달 현금 캘린더, 실행한 리밸런싱 내역을 한 페이지로 정리합니다. 매분기 업데이트하면 시간이 당신 편이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투자 결정을 기억으로 보관하다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간단한 기록만 있어도 작년 이 시점에 무엇을 했는가가 보이고 규칙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여기까지가 리밸런싱의 뼈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날짜를 정해 점검하고 임계값을 넘어가면 기계적으로 보정한다. 상승장에는 성장 엔진의 초과분을 소득과 현금으로 내린다. 하락장에는 소득의 현금 흐름으로 버티고 성장 엔진은 가능한 한 건드리지 않는다. 마이너스해에는 지출 인상을 멈추거나 줄인다. 세후 기준으로 계산하고 매도는 마지막 수단으로 쓴다. 예외는 두 줄의 문장으로 미리 정해둔다. 이 규칙은 화려하진 않지만 은퇴자의 가장 큰적인 공포와 충동을 가장 잘 닫습니다. 이번에는 이 규칙을 수치로 엮어보겠습니다. 월 생활비 420만 원을 쓰는 예시 가구가 환갑에 현금 엔진 1억 원을 어떻게 세팅하고 유지하는지 초기 배치에서 보충 순서, 지출 가드레일까지 달력 위에 풀어놓겠습니다. 본문 460세 첫 1억 현금 엔진 세섭 로드맵 숫자와 달력으로 끝까지 굴리는 법. 이제 규칙을 실제 생활표에 얹어보겠습니다. 가정은 단순합니다. 예시는 환갑에 은퇴한 부부가 순금융자산 5억을 가지고 출발하고 월 생활비는 4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관리비와 식비, 통신비, 경조사비, 소액 여행비가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 교체나 대형 의료비 같은 일회성 지출은 별도 프로젝트로 취급합니다. 물가 상승은 연 3%로 보수적으로 가정하되 하락장에는 생활비 인상을 멈추는 가드레일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이 추가로 들어오면 현금 엔진에 유리한 변화가 생기지만 여기서는 가장 보수적인 무연금 구간을 상정해 작동 방식을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출발선에서의 배치부터 정리합니다. 현금 엔진에 1억 원을 떼어 MMF와 단기국채, 만기 1년 이내 예금으로 나눕니다. 이게 생활비 24달치입니다. 소득 엔진에는 2억 원을 넣습니다. 국내 중장기 우량채와 물가연동채, 분배가 꾸준한 배당형 ETF를 섞어 연 세후 3% 안팎의 현금 흐름을 노립니다. 단순 계산으로 연 600만 원, 월 50만 원 정도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장 엔진에는 2억 원을 넣습니다. 국내외 광범위 지수 ETF 중심으로 두고 개별 테마나 섹터는 위성으로 아주 작게만 배치합니다. 목표 비중은 현금 20, 소득 40, 성장 40입니다. 이 비중은 연구에서 흔히 제시되는 버킷 설계의 범위 안에 있고 인출률 사점대에도 호환됩니다. 첫 해 운영은 어렵지 않습니다. 달마다 생활비 420만 원이 나가니 현금 엔진의 잔액은 매달 줄어듭니다.
동시에 소득 엔진에서 월 50만 원 언저리의 분배와 이자가 들어옵니다. 분배가 분기마다 몰리는 ETF가 있으면 그 달엔 더 들어오고 비는 달엔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달 말에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그달 순이익을 현금 엔진으로 옮겨 빈칸을 메우고 잔액이 상단인 1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소득 엔진으로 되돌립니다. 첫 해 말에 시장이 보합이면 현금 엔진은